평생 반성하면서 살았어야지. 지금부터 널 풀어준 법을 원망해. 지금 사람들은 이런 다크 히어로를 원합니다. 타이틀이 뭔데? 비질란테. 무빙에 이은 또 다른 웹툰 원작 실사화 디즈니 플러스 비질란테가 첫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비질란테의 예고편 분석, 과연 이 작품은 무빙의 뒤를 잇는 레전드 웹툰 실사 작품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법엔 구멍이 나 있다. 이제 내가 그 구멍을 메우겠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았어야지. 지금부터 널 풀어준 법을 원망해. 거친 숨을 내쉬고 있는 한 남자, 바로 이번 작품의 주인공. 비질란테는 검은 복장에 후드, 검은 장갑에 은색 너클을 낀 채 골목길에서 한 남자를 때려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에게 건네는 말, 지금부터 널 풀어준 법을 원망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이렌 소리와 시작된 예고편. 다음 장면엔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한 장소. 여기에 주인공 조원이 등장합니다. 감식받는 줄에 여러 장의 종이를 걸어놨고 현장 한켠엔 피로 쓰인 글씨 천망,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정의롭게 미친놈입니다. 이후 현장으로 달려가는 한 여성. 이번 작품 속 주인공 중 한 명인 빨간머리의 기자 최미려가 현장으로 뛰어가고 있고 아주 성실하고 정의롭게 미친놈 이라 비질란테를 설명하는 조언. 이후 첫 장면에 등장한 그 골목, 자신이 심판하려는 남자와 마주한 비질란테의 모습이 보이는데 무자비하게 이 남자를 걷어쳐버리는 비질란테. 자, 여기서 잠깐 끊고 원작 비질란테의 배경과 김지용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비질란테의 뜻은 자경단, 한 지역의 주민들이 범죄나 재난에 대비하고 그 지역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조직한 단체를 의미하는데, 이 작품의 주인공인 김지용은 어린 시절 자신의 엄마를 구타로 살해했던 건달을 찾기 위해 이 살인범을 잡기 위해 경찰대까지 들어갔고,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후 자신의 엄마를 살해한 살해범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 건달은 무고한 시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그러니까 여전한 쓰레기였고, 김지용은 자기 자신을 정의라 표현하며 폭력으로 그를 응징해버립니다. 이후에도 김지용은 터무니없는 판결을 받은 피의자들, 즉 저지른 사건에 비해 낮은 선고를 받은 이들을 찾아가 폭력으로 심판했고, 이러한 사이다 사건들이 세상에 알려지며 비질란테라는 닉네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질란테, 김지용의 신념을 보여주는 어록이 등장하는데, 법은 구멍 나 있다, 선처를 받으면 안 되는 이들에게 선처를 남발한다, 그리고 그 법의 구멍은 내가 메우겠다 라는 명대사를 남깁니다. 그렇게 김지용은 낮에는 착실하고 공부 잘하는 엘리트 경찰대생, 밤에는 악을 죽여버리는 다크히어로 비질란테로 활동하고, 폭력이지만 자경단이 행하는 단죄, 즉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폭력이 아닌 사람들을 안심하게 만드는 폭력을 행사하고 다닙니다. 이번 작품에서 김지용을 연기하는 배우 남주혁, 원작에서도 거의 두 얼굴의 사나이로 등장할 만큼 이 선의 얼굴, 또 악의 두 가지 얼굴을 지니고 있는데, 지금까지 남주혁은 이 사페스럽고 폭력적인 요런 캐릭터는 보여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드라마에서 비질란테를 어떻게 소화할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원작에서 김지용은 복싱부터 태권도, 유도, 레슬링, 무에타이, 주짓수 등 모든 기술들을 국가대표급으로 연마하게 됐는데, 남주혁 또한 187의 장신, 또 취미로 복싱도 하기 때문에 비질란테가 보여준 액션들을 가볍게 소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이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 죄값을 누군가 폭력으로 받아내고 있죠. 다음 씬엔 또 다른 장소에 쓰여있는 글귀, 똑같이 천망, 잘못했습니다라는 피로 쓴 문구가 보입니다. 이 천망이란 말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늘의 그물, 즉 죄인을 잡기 위해 하늘이 쳐놓은 그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피의자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비질란테의 감시를 받고 결국 그에게 잡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을 뜻하는데, 원작에서도 비질란테가 수많은 인간들을 때려 죽였고 이들에게 직접 사과의 반성문을 쓰게 한 후 천망이라는 단어까지 새기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도 합니다. 다음 장면엔 돼지 우리로 보이는 이곳엔 수많은 깡패들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고, 경찰과 감식반들 사이 조원이 요 소파에 앉아있는데, 이후 조원이 트로피를 들고 이 장소에 찾아온 모습. 그러니까 이 모든 깡패 새끼들을 이 남자 혼자 때려 눕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작에 등장하는 이 조원이란 남자,
주원은 서울지방경찰청 비질란테 광수대 팀장. 이 작품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준 인물로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살인병기. 경찰이지만 그 누구보다 깡패 같은 엄청난 피지컬의 소유자이기도 한데 원작 팬들에겐 조질란테, 조노스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엄청난 괴력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고 실제 네이버까지 이 별명을 쓰기도 합니다. 이 괴물을 연기하는 배우는 바로 유지태. 유지태의 키는 188.5cm로 원작 속 2m 이상의 조원보단 조금 작지만 그동안 보여주었던 묵직한 연기. 네 동생 발가락이 아니라 발모가지를 잘라낼 테니까. 또 누구보다 거대한 이 떡대를 생각하면 개인적으로는 정말 찰떡인 캐스팅이 아닐까 싶고요. 유지태는 캐스팅 이후 조원 그 자체가 되기 위해 엄청난 증량과 벌크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원작에서 조원의 운동씬엔 거의 인간 병기 수준의 근육량, 본인의 머리통만한 캐틀벨을 들고 원산 폭격 자세로 목 근육을 단련하는 요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조원의 팔뚝 사이즈만 봐도 엄청난 통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경찰대 학생들이 이런 조원을 보고 최홍만 같다라고 표현한 걸 보면 실제 조원의 키가 2m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조폭 뺨 따고 때리는 외모, 요 이마 중앙엔 조원의 시그니처. 이렇게 긴 흉터를 가지고 있지만 드라마 속 조원에겐 이렇다 할 흉터는 보이지 않고요. 이 조원이라는 캐릭터가 무서운 점이 비질란테 사건들을 날카롭게 추리하는 능력, 정말 끈질기게 비질란테를 쫓는다는 점, 또 그가 남긴 명대사 이제부턴 내가 너한테 반말을 하겠습니다. 이는 깡패에게 처음 건넨 말로 이 한마디로 상대방의 팬티는 물론이고 존재 자체를 위협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번 드라마에선 이 조언을 어떻게 표현할지 유지태의 연기도 상당히 기대되고요. 후드를 입고 범죄 현장에 있는 김지용, 지용은 학교에 있는 월요일에서 목요일을 제외한 금토일 3일 동안은 이들을 심판하고 또 그들의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이렇게 현장을 누비는 것으로 보이고, 아까 그 천막을 써놓았던 아파트, 여기서 또 다른 남자를 이렇게 후드려 까고 또 서버실로 보이는 여기에서도 누군가를 접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촬영 중인 이 여자, 비질란테가 검투사라면 자신을 프로모터라 칭하는 최미려. 지금 사람들은 이런 다크 히어로를 원합니다. 타이틀이 뭔데? 비질란테. 최미래는 ABC 방송국의 기자로 비질란테란 이름을 붙인 장본인이자 이 비질란테의 특종을 따내고 각종 선정적인 소재의 기사들을 보도하고 그게 대박나면 이렇게 환호하는 소시오패스 성향의 인물로 등장합니다. 비질란테는 터널을 지나고 주차장에 있는 버스를 건너뛰며 악을 심판하는 다크 히어로로 활동하는데, 또 다른 골목에선 이렇게 건달들을 때려잡고 이들에게 직접 용서의 메시지를 남기게 합니다. 이후 그가 찾아간 곳은 오킴스 성형외과. 여기나마 원작에 등장했던 범죄, 환자 몰래 환각성 약물을 투여해 비디오를 촬영하는 성형외과 원장을 비질란테가 참교육하러 온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장면엔 이 데드풀 가면을 쓰고 지용에게 접근하는 남자, 여기는 지용이 생활하는 경찰대의 기숙사인 것으로 보이고 이 친구는 원작 속 지용의 동기 김선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후 은행에 불을 지른 뒤 퇴장하는 비질란테, 또 앰뷸런스 앞에서 누군가와 싸우고 있는 비질란테가 보이는데, 이렇게 도망치는 인물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보면 바로 비질란테와 동일한 후드, 또 검은 장갑까지 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이분이 원작에 등장하는 짭질란테, 원작처럼 비질란테 행세를 하고 다니는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 원래 비질란테의 경우 법이 소홀히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법의 구멍을 메우는 것, 즉 법이 행하지 못하는 인과응보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짭질란테는 그저 본인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사냥, 그러니까 그저 보복살인을 목적으로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원작에서 비질란테, 이 짭질란테가 싸우는 장면은 정말 명장면인데 이 액션을 실사에선 어떻게 표현할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악인들을 향한 자경단의 단죄, 전 정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등장했던 예고편의 한 장면, 이번 작품에서 DK그룹의 부회장 조강욱을 연기하는 이준혁이 등장합니다. 원작에서 이 인물은 굉장히 광기를 머금고 있는 비질란테를 쫓고 추앙하는 인물로 그려지는데, 원작을 안 보신 분들에겐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자의 정체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비질란테만큼이나 엄청난 파워와 민첩을 가진, 무엇보다 이 눈가리가 항상 돌아있는 광기 그 자체를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준혁은 지난 범더스를 통해 엄청난 피지컬, 미친 카리스마와 존재감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미친 새끼가 경찰한테 약을 뺏겨? 이번 일 망치면 니들이 나한테 죽어. 조강욱의 연기 또한 상당히 기대되고요. 이후 비질란테의 명대사를 외는 김지용의 모습을 끝으로 법엔 구멍이 나 있다. 이제 내가 그 구멍을 메우겠다. 비질란테의 티저는 모두 끝이 납니다. 비질란테는 다음 주인 10월 5일
부국제를 통해 선공개가 될 예정이며 총 8부작의 에피소드 영화 글로리데이 시동을 연출했던 최정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다크 히어로 구멍난 법을 메우는 비질란테의 이야기가 웹툰이 아닌 드라마에선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 것인지 오는 11월 8일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공개됩니다.